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발표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기획하기, 제작하기를 겪으면서 우리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만든 발표 자료를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어떻게 말하고 전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연습하기 단계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연습하기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청자를 분석하는 단계. 두 번째, 설득 전략을 기획하는 단계. 세 번째, 대본 구성하는 단계. 먼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할 때는요, 가장 첫 번째로 청자를 분석해야 해요. 테드 토크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익한 내용의 발표라도 청자가 발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발표 내용에 관심이 없다면 성공적인 발표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단계에서 기획하는 단계에서 가장 구체 단계에서 청자를 분석하는 단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연습하는 단계에서도 내가 만든 이 PT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할 건데 그 발표를 듣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나이대고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어떻게 말하기를 해야 이 듣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내용을 더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내 말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이것을 분명히 어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자를 분석할 때 우리 크게 세 가지를 분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청자의 요구. 청자에게 가치 있는 내용이 뭐지? 그러니까 이 청자의 니즈라고 표현할 수 있죠. 청자가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초보 캠퍼라면 어 제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초보 캠퍼라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캠핑 장비는 어디서 구하고, 그쵸? 캠핑 하기 좋은 장소는 어디고,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 너무 재밌게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들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청자의 관심. 그래서 청자가 어떤 요소를 흥미있어 하는가. 만약에 10 대들한테 제가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누구인지, 또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밈은 무엇인지, 이런 거 이야기한다면 훨씬 재미있어 하겠죠. 그렇죠? 또 세 번째, 청자의 수준. 청자의 배경 지식이나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말한 똑같은 제가 뭐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제가 발표를 한다면 아주 쉽게 발표를 하겠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지구가 너무 아프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들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도 계속 써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음 환경을 전공한 대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뭐 아주 높은 수준의 논문이나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진짜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왜 그것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발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청자를 우리가 분석할 때 청자의 요구, 관심, 수준 요 세 가지를 꼭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어 청자를 정하고 그 청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했다면 두 번째, 설득 전략을 기획해야 합니다. 우리 설득 보통은 우리가 발표를 할 때 물론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도 있지만 보통은 내 주장을 내세워서 상대를 내 주장 쪽으로 설득하는 발표가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자를 정했다면 그 청자를 내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설득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성적 설득.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성적 설득은요, 청중의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거죠. 막 정말 불쌍하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막 청중을 자극해서 막 화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감성적 설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감성적 설득을 많이 사용하죠. "저 좀 한번 꼭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를 뽑아 주시면 정말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 동정이나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설득하는 것이 감성적 설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성적 설득은요, 화자의 인격적인 됨됨이를 바탕으로 설득.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말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설득하는 거, 이것을 인성적 설득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정치인들도, 또 굉장히 또 많이 사용하는 설득 방법이기도 하죠. 제가 정말 국회의원을 4 번을 했고요. 그동안 이렇게 정말 많은 법안을 발의했고,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도와드렸고, 또 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정말 어떤 정권에 맞서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던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됨됨이를 막 어 바탕으로 설득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인성적 설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대본을 구성할 건데요. 정말 우리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대본이 없는 발표를 할 것이냐, 있는 발표를 할 것이냐. 사실은 대본이 있어도 없어도 발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다릅니다. 대본이 없는 발표는요, 다양합니다.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고 현실적인 어떤 그런 발표를 할 수 있겠죠. 바로바로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야기를 할 테니까. 또 청중의 반응에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청중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리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로 캐치해서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생동감 있는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단점은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본이 없는 발표를 하다 보면 이 내용이 대중이 없다 보니까 정해진 내용을 추가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대본이 없는 발표는 유능한 발표자, 아주 경력 있는 발표자, 베테랑 발표자에게 적합합니다. 두 번째, 대본이 있는 발표는요. 장점, 발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미 기승전결 처음에 어떤 말을 하고 중간에 어떤 말을 하고 끝에 어떤 말을 할지를 내가 다 정해 놓고 대본으로 다 써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연습을 할 거잖아요, 발표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발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죠. 초과하지 않고 또 너무 모자라지 않게. 그리고 중요한 내용 이미 다 대본에 써 놨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본을 그대로 달달달달달 읽을 경우에 청중이 너무 지루하겠죠. 그리고 이건 발표를 하는 것인가 라디오를 듣는 것인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자의 진심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대본에 써진 내용을 사실 바탕으로 발표를 외워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읽는 발표를 할 때는 뭔가 이제 로봇이 이 발표를 하는 것처럼 이 발표자의 진심이 그냥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정제된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준비한 내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요 서 요지 서 그런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본이 있는 발표는 초보 발표자에게 적합하겠죠.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대본이 있는 발표가 큰 위험 부담을 아주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대본이 있는 발표를 할 겁니다. 그죠. 우린 초보 발표자니까요. 그러면 또 이 발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 원고와 두 번째 표제어 원고. 전문 원고는 무엇이냐면 발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는 원고를 전문 원고라고 해요. 그래서 네. 처음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서 시작해서 중간 내용 말하고 "네 감사합니다." 까지 모든 내용이 다 적혀 있으면 우리 전문 원고라고 이야기하고요. 전문 모든 글이 다 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반해서 표제어라고 하는 것은요. 표제 그럼 이제 제목이라는 뜻인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만 간단간단하게 적혀 있는 그런 원고는 이제 우리는 표제어 원고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지 않아요. 어 다만 첫 번째는 처음 시작에는 이런 내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런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고 빼먹으면 안 되는 그런 키워드들만 써져 있는 원고를 표제어 원고라고 합니다. 전문 원고는 물론 초보 원고자한테 아주 도움이 되겠죠. 네. 정말 이 성적 앞에 섰을 때 달달달달 떨고 지금 머리가 새하얀 백지가 됐을 때 그래도 이 원고가 있으면 발표를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유능한 발표자는 이 표제화 원고를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이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중간중간 원고에 없는 농담을 좀 할 수도 있고 하고 싶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을 좀 중요한 내용을 빼먹지 않도록만 도와주는
표제와 원고를 유능한 발표자, 베테랑 발표자들은 선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네, 물론 전문 원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냐면, 첫 번째, 원고를 완벽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원고를 여러분 들고요, 청중 앞에서 달달달달 읽으면 라디오 틀어주는 것보다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나운서처럼, 라디오 DJ처럼 아주 이 말의 맛을 잘 살려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네, 달달달달 읽는 거 그냥 정말 로봇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모든 원고에 대한 걸 완벽하게 숙지하고 암기해서 이 원고는 여러분에게 정말 머리가 새하얗게 백지가 됐을 경우에만 잠깐 잠깐 보고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원고를 그대로 보고 읽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라디오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세 번째, 발표시 원고가 아닌 큐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아나운서들이 TV에서 발표할 때요, A4 용지를 통째로 들지 않고 A4 용지 반만한 사이즈의 어떤 두꺼운 종이를 이렇게 들고 발표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쵸? 그것이 이제 큐카드라고 하는데요. 원고를 A4 용지를 다 갖고 가서 읽으면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습니다. 음. 그렇지만 큐카드를 소지하면 거기에 중요한 내용만 담겨 있고, 여러분이 그 큐카드를 살짝살짝 보면서 청중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고, 또 청중들의 눈을 보고 대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달력 높은 발표를 할 수 있죠. 이 큐카드를 소지하고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고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원고를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 대본을 쓰는 것은 좋지만 원고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큐카드를 살짝살짝 보면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고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의 연습 단계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는 어 다음 단계는 정말 프레젠테이션, 여러분이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